햇빛을 피해 보관해야 약 성분이 번질되지 않는다. 가루약. 가루약을 먹일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용하는 숟가락에 이물질이나 물기가 없는 걸로 약을 거기다가 덜어갖고 물을 개어서 변하기 쉬움으로 물기가 없는 깨끗한 숟가락을 사용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고. 근데 이거 뭘로 녹여요? 예? 뭘로 녹여? 새끼손가락으로? 이건 알아서 하셔. 어때 이런 약은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니까 근데 뭐 손가락으로 막 하는데 숟가락이 젓가락이든지 이렇게 조그만 걸로 쥐어야지. 근데 이제 숟가락이 되면 요만하잖아. 우리 밥 먹는 숟가락으로 많이 하니까. 어르신들은 이건 치매 환자나 뭐 이런 사람한테. 그 다음에 실업제는 약방에 쓰인 보관 방법을 따른다. 물약 앞에 했잖아요. 네. 약병에 쓰인 오랫동안 먹지 않다가 다시 먹는다면 이거는 실업제는 이제 만약에 아깝다고 1년 된 거를 먹는다. 이게 문제가 생기겠죠. 색깔이나 냄새를 확인하여 이전과 다르면 버려라. 약 용기째 빨아 먹으면 침이 약이에요. 그쵸?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뭐 지혜가 있을 때는 우리가 뭐 뷔페식으로 먹었나요? 에? 그냥 뭐 된장국 하나 콕 끓이면 네 숟가락 저 숟가락 이렇게 막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딸을 보관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 끓여서 왜 침 때문에 침은 삭히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침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약에 섞여들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깨끗한 플라스틱 계량컵이나 스푼에 덜어 먹어야 한다. 꺼낸 시럽을 다시 병에 넣으면 이건 아니죠. 그건 버려야 됩니다. 약이 변질되는 원인이 되므로 잘못 따른 약은 반드시 조금 더 많이 따랐다 버리라는 거지. 아깝다고 거기다 쏟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버려야 한다. 안약, 귀약. 안약이나 귀약은 투약구, 입구를 생리식염수 솜으로, 생리식염수는 집에 있으면 좋으셔요. 솜으로 잘 닦아 상온에 그늘진, 그러니까 그냥 뭐 보통 우리 요즘에 집에 들어간 20년 도 되잖아요. 상온에 그늘진 곳에 햇빛에 쏘이는 게 아니라 보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유통기한 짧아. 네. 그 다음에 다시 실전 모의고사. 다시 실전 모의고사 열로 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이제 선생님 딱딱 나오시는 거. 42번 합니다. 각막 대상자의 눈에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각막 위에 연고를 직접 짜서 넣어준다? 아니요. 그렇죠. 결막에 넣어준다 그랬어요. 튜브에서 처음 나온 연고는 꺼즈로 닦아서 버린다. 꺼즈도 멸균 꺼즈로 하시면 좋고요. 84페이지. 그 다음에 투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닦고는 연고를 짜서 넣어준다? 큰일 나죠. 네. 그 다음에 선생님 투여 부위 눈에다가 알코올 넣으면 큰일 나죠. 하부 결막낭 여기가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이 아니라 그래서 틀렸죠? 네. 투약 후 투여 후 눈을 뜨고 어떻게 눈을 돌려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안구를 돌려서 약이 퍼지게 하는 거죠. 안구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여서 약이 이렇게 퍼지겠죠. 안연고는. 그 답은 2번이고요. 대상자의 귀에 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귓구멍 중앙에, 이것도 귓구멍이라고 써서 옳습니다. 중앙에 약물을 점적한다. 아니죠. 약물은 햇볕에 잘 드는 곳에 습기가 차면 변질된다 그랬어요.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 하루 종일 끼워나? 아니죠.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귀 밖기와 외이도 아까 했죠. 네. 귀 밖에 여기는 먼지가 많아요. 귀 밖기와 외이도를 닦는다. 귀 밖기를 후 하방이 아니라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을 점적한다.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 네, 침대에서 누워 지내요.
대상대 침상배설. 우리가 먼저 화장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동변기, 세 번째가 침상변기. 안 되면 기저귀를 차거나 또 이제 그렇게 하는 유치동력을 끼거나 뭐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요. 뒷처리할 때는 앞쪽에서 뒤로. 이게 이제 감염되니까. 그래서 여성은 아시죠? 여성은 구멍이 몇 개야? 모르겠어요. 여기가 소변 나오는 구멍이에요. 옹부가 있다면, 거시기가 있다면 여기가 오리피스라고 구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질입니다. 질. 여기는 아기도 낳고 성생활을 하는 데고 여기는 항문이에요. 항문. 근데 만약에 위에서 이렇게 딱 보면 항문에 똥이 열로 올라가기 때문에 감염된다. 그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위에는 요도지, 요도. 질, 항문. 그래서 이렇게 닦는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 그쵸? 예. 그리고 유치도뇨관, 유치장에 들어가면 못 나오지 잘.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도뇨관을 끼고 있는데 유치도뇨관이야. 예? 소변출. 네. 그러면 이게 있어요. 방광이 있어. 남성은 여 밑에 바로 뭐가 있다? 전립선이 있다. 그쵸? 그리고 골반 근육은 전립선 바로 밑에가 골반 근육이 생성돼. 남자는. 여성은 여기가 골반 근육이야. 케겔시 운동을 해서 저기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예? 그래야 이게 이렇게 꽉 조여서 소면을 쫙 나오게 하죠. 근데 이렇게 유치 도녀관을 끼면은 남자는 이제 이렇게 페니스 귀 뒤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소면도 나오지만 뭐가 나와요? 정액 정자가 나오는데 정액 정자. 그리고 항문밖에 없지. 네. 선생님, 항문이 여자가 두 번 열리거든. 언제 열릴까? 역사가 이루어지는 열리나? 중학교 때랑 애기 그렇지. 분만 할 때 우리가 그 자궁이 10cm가 열려야 아기가 나오거든요. 자궁이 열리는 게. 네? 그럼 자궁이 열리잖아. 안 보여도 항문이 이렇게 열려있어요. 아이가 다 열렸노라. 나가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때 열리는 게 항문이에요. 돌아가시면 이게 꽉 조여있던 그 스핑크 머슬, 관략근이 풀어지는 거지. 힘이 없으니까. 이래서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분비물이 나오는 거지. 근데 남성은 뭐야? 항문밖에 없어. 그쵸? 돌아가실 때. 애기를 못 낳으시잖아. 여기 애기 낳으신 선생님 계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유치도녀관은 여성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 방광까지가 유치도녀관을 끼면 4, 5cm밖에 안 들어가. 4, 5cm. 4, 5cm. 알았어요? 그 다음에 남성은 위대에서 18에서 20cm. 그런데 그거를 잡아당기면 되겠어? 네? 잡아당기면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이런 그 점막이 굉장히 얇아져. 그러니까 잡아당기면 이렇게 미안해요. 고추가 이렇게 해서 펴놨단 말이야. 그럼 이걸 잡아당겨봐. 그 안에 요도가 나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남을 죽이는 거야. 요도가 나가면 방광을 뚫어야 돼. 소변이 나오려면. 네? 그러니까 그 자그마한 그 신경이 선생님이 하는 거는 그걸 헐렁헐렁하게 묶은 거를 잘 봐야 돼. 땡기지 말고. 남이 고추라고 그냥 땡겨갖고 요도가 나가게 막 인생 망치게 하는 거지. 그 의사가 자꾸 얘기해. 잘 좀 간호라는 부분이 그 사람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만들어준 게 간호 방법 아닙니까? 이게 별건 아니지만 나간다. 뭐 콧줄 낀 사람, 뭐 소변 호수를 껴, 저기 뭐야, 방광에서 뚫어갖고 소변이 나오더라고. 어떤 사람은 이제 식도암이 걸리니까 또 위에다가 뚫어. 식사를 드려야 돼.
뭐 이런 것도 많아요. 또 똥주머니 타시는 분, 네? 암이어갖고 내장암이어갖고 뭐 이런 거 줄을 몇 개씩 타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삶을 지탱하고 계셔. 네. 그래서 하여튼간 그래서 땡기면 안 된다. 어르신의 그 저기를 땡기면 안 된다. 뭐 실수를 선생님이 이제 통해 갖고 선생님들이 유치 도료만을 끼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실습을 좀 해주고 싶어요. 시간이 되면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44번 뒷처리를 할 때는 뒤쪽에서 하면 항문에 있는 똥이 위로 올라가니까 감염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앞에서 뒤로. 항문이 침상 배설이라고 해서 배설. 그럼 간이병기를 대가지고 거기서 배설을 하시는 거죠. 못 다니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항문이 병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간이병기를 대준다. 간이병기를. 이해하셨어요? 네. 침상 발치를 올리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이 힘을 주려면 앉는 자세가 돼야 이 항문에서 대변이 나거나 소변이 나오지. 이 침상에 발을 먼저 올리면 뭐 어떻게 힘을 주겠어요? 네, 이거를 썼다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또라이라고. 그래서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아니라 앉는 자세가 돼야지. 자, 그 다음에 배변 후 따뜻한 물티슈로 닦고 가장 중요한 거 마른 수건으로 닦아야 된다는 거지. 왜? 기저귀를 찬다면 아니면 바로 옷을 입히면 축축하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물티슈 정말 사용하면 안 돼요. 그게 물티슈가 그거 되게 많아요. 문제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배설물에 피가 섞여 있다. 이거는 빨리 보고해야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시설에 있을 때 그 할머니가 자궁암이더라. 몰랐어 내가. 아이고 내가 눈물이 나더라니까. 87세인데 대변을 봤는데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왔어. 그래서 예를 들면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이러면은 대장암이나 위암일 수도 있지만 그게 변을 보면서 소변도 같이 보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거기 질에서 나오는 피가 있다 이러면 자궁암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변을 봐야 되는 거야. 눈으로 살펴봐야 돼. 그래서 빨리 버리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둔부에 발적 있으면 연고를 발라. 선생님 이거는 무엇이든지 발적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이럴 때는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발라주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보고해서 그 둔부에 맞는 연고가 네? 선생님이 처방을 받아서 갖고 온 거를 발라줄 수가 있어. 그리고 아무나 발라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주지 않는다예요. 둔부 주변을 강한 압력으로 마사지한다. 선생님 마사지라는 부분은 욕창이 걸리지 않게 마사지라는 부분은 두드리라는 거야. 두드려라. 지금 원래 단계가 4가지 단계가 있어. 아직 안 배우셨죠? 근데 첫째 단계가 이렇게 욕창이 생기려면 빨그스름에 누르면 뭐야? 열감이 있어. 에? 그럼 뭐야? 지금 그 안에서 피부가 염증이 걸렸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피부가 벗겨져. 세 번째 단계는 조금 썩어서 괴사라고 해요. 괴사.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뼈까지 보여. 근육까지 다. 그래갖고 제가 한번 450g 정도 연고를 들이분 적이 있거든요. 예, 피부과 의사가 와갖고 제가 조금 지역사회에서 일을 할 때 근데 그게 낫는 게 욕창이 생기지 말게 해야 돼. 낫는 게 넉 달 10일이 걸렸어. 나중에는 저만 안 남더라고. 눈물 나더라고 정말. 그렇게 쉽게 욕창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치료받는 순간에 넉 달, 5달 걸려. 그래서 선생님들이 체위병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체위를 자꾸 압력이 받지 않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욕창은 우리 얼굴도 마사지 할 때 두드리지 문질러요? 문지르지 말래잖아요. 두드리라고. 아우 난 잘 안 두드리게 되더라. 그래서 피부는 두드려라. 그래서 둔부 주변에 강한 압력으로 마사지가 두드려서
기저귀에 소변이 조금 묻었다. 말려서 재사용 아니죠. 네, 이것도 잘못하면 염증이 생기죠.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린 채로 기저귀를 교환한다. 허리를 들 수, 이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침상 변기를 할 때, 또 하나는 방수포를 깔 때,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한 기저귀를 가를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온몸이 마비야. 그럼 방댕이 들을 수 없죠. 네? 그러면 옆으로 이쪽 반쪽 기저귀 채우고 또 이쪽으로 해갖고 기저귀 채우고 침상 변기도 마찬가지고 방수포도. 근데 반신불수는 자기가 들을 수 있어서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지.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린 채는 아니죠. 이거는 옆으로 교환 전에 면도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만 다리 아래로 내린다. 이거죠. 왜냐면 이게 뭐냐,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아이고 그냥 갈지 머리하고 이불을 확 덮고 기저귀를 확 빨면 안 된다는 거지. 덮어서. 그래서 덮은 후 이불만 다리 아래로 내린다. 유치도녀관을, 그래서 385페이지입니다. 385. 선생님 고여봅니다. 385 적어요. 그 다음에 아니 45번에 45번에 그 다음에 유치도녀관을 삽입하고 그냥 놔주세요. 왜냐면 내가 이따가 적어드릴게요. 선생님. 유치도녀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소변 주머니는 유치도녀관은 유치장에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 장기적으로 쓰는 게 유치도녀관이야. 소변, 왜냐하면 제일 많은 게 왜 쓰냐면 항문이 계속 열려 있고 변실금, 요실금이 나올 때 축축하면 이 욕창이 안 나. 거기가 욕창이 안 나. 습기가 있으면 욕창이 안 난다. 그래서 말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돕는 방법은 소변 주머니는 2~3시간마다 세척하는 건 아니에요. 소변 주머니는 한 2주에서 한 달 쓰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빼갖고 세척은 안 해요. 그거는 이제 갈아 끼는데 보통 그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쓰레기통에 넣으면 안 돼요. 태우는 대로 보내야 돼요. 네? 적출물 대장에게. 그래서 소변 주머니는 세척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소변 주머니는 우리가 볼 때 2~3시간마다 피가 뭐 예를 들면 피가 섞여져 나왔는지 고름이 나왔는지를 볼 수가 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 세척을 안 하고. 소변 주머니는 물로 헹고 이건 아니라는 거지. 한번 끼면은 계속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소변 주머니의 내용물은 지정된, 그래서 이제 소변을 빼고 거기 빼는 데에 이제 그게 시험에 좀 나오는데, 이게 소변 주머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차면은 이걸로 빼갖고 얘는 왜 이래? 버려야 돼. 얘는 이렇게 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저기가 있잖아. 소변 냄새 이런 거 나잖아. 그래서 이걸 크램프를 막고 여기를 알코올로 닦는다. 네, 소독하는 개념으로. 그래갖고 이제 소변을 빼고 여기 이렇게 잠궈놔야지. 이게 시험이다. 알코올 솜으로 닦고. 실습하시는 선생님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소변 주머니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리다가 바로 맞고, 아랫배에
여기에 팽만감을 호소하면 소변줄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꼬아져 있을 때 소변이 제대로 못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변이 안 나오면 위로 올라가겠지. 소변이 방광, 신장. 네? 그래서 연결관이 꼬이거나가 시험에 많이 나와.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랫배에 팽만감을 호소하면 소변 주머니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꼬여져 있는 건 풀어줘야지 소변이 쭉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예, 그거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소변색을 보셔야 돼. 원래 소변색은 연노랑이어야 되는데 소변색이 탁했다. 뿌옇게 거기 염증이 있으면 뿌해 갖고 나와.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피가 섞여 있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보고를 해라. 보고를 해라. 그럼 이제 이거 소변줄을 다시 바꿔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틀렸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의치를 선생님들이 아직 안 배우셨죠? 표배제의 의치를 담그는 게 아니라 세정제 있어. 의치 세정제가 있어. 세정제가 없다.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의치도 하나의 도구다. 주방세제로 닦는다. 없으면 주방세제로 닦아서 의치를 그렇잖아요. 우리도 밥그릇 뭘로 닦아요? 네, 그쵸? 더 좋은 걸 닦는 거 아니잖아. 닦아갖고 깨끗하게. 그래서 의치 세정제나 주방 세제로 닦는다. 없다면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닦아야 돼. 흐르는 물에. 내가 왜냐면 책을 펴놓고 강의를 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풀어야 되니까. 그래갖고 선생님이 이제 도사가 되는 거지. 자꾸 나한테 듣고 또 다른 사람한테 들으면 이제 이해가 가시는 거죠. 의치를 띄우기 전에 뜨거운 물로 데우는 건 아니지. 의치는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잘 동안은 닦아갖고 물에 보관한다. 물에, 찬물에 보관한다. 근데 또 어디서 저기 5명 계셨나? 그 요양보호사가 처음 오셔갖고 깨끗이 닦는다고 한꺼번에 다 모아갖고 닦으면 누구인지 모르잖아. 그래갖고 난리 났었어. 네 있냐 내 있냐 그리고 후라이도 들어서 어떻게 뭐 이거 뭐냐 이러고 그러면 안 돼요. 한 분에 하나씩 닦으셔야 돼요. 뜨거운 물이 아니라 그냥 흐르는 미온수로 닦으시면 됩니다. 윗니 아랫니 의치를 동시에 먼저 윗니부터 끼는 거예요. 윗니부터. 예. 그 다음에 의치 삽입 전에 구강 세정제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 왜냐면 이게 그 우리가 물을 안 먹기 때문에 건조하게 돼 있어요. 이 입안이. 그럼 어쩌면 물이라는 거는 뭐야? 윤활제 역할을 하거든. 기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정제 입안을 헹구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48페이지. 48페이지가 48번. 드라이 샴푸로 바뀐 게 첫째 맨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왔을 때 건샴푸라고 해서 건이 마를 건자야 한자로. 마를 건 샴푸가 왜 쓰였냐면 특히 암 환자들이 기운이 없거나 이러면 다 귀찮아해. 닦는 거를. 그 머리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갖고 이 드라이 샴푸가, 건 샴푸가 저도 있는데 독일에서 수입을 했더라고. 독일 제품이에요. 근데 그걸로 여기를 이렇게 해갖고 마른 걸로 이렇게 닦으면 기름기가 다 나와. 물은 쓰는 게 아니라. 물은 쓰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또 이름이 바뀐 게 두발 전용 세정제로 또 바뀌더니 또 요번에 책에는 드라이 샴푸. 드라이가 건이지 뭐야. 드라이하다. 마른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샴푸를 사용하는 린스를 헹구는 거. 이건 물로 하는 거잖아요. 안 되죠? 샴푸를 수건에 묻히는 게 아니라 머리에 묻히는 거지. 이 샴푸를. 드라이 샴푸를. 그래서 머리카락을 닦아낸다. 이거 틀렸죠? 수건에 묻히는 게 아니라 샴푸를 머리카락에 발라 흡수시키는 빗어주는 건 아니지. 닦아내야지. 거기에 그 샴푸라는 걸 통해서 기름을 빼어내는 거기 때문에 마른 수건, 샴푸를 하고 마른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충분히 그 기름을 닦아내는 거지. 4번이지. 샴푸를 손에 적셔 충분히 거품을 내는 수 아닙니다. 여기다. 그 답은 4번이고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회음부 청결은 대부분 다리를 아기 날 때 포지션이야. 아기 분만할 때. 그래서 누워서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닦는다? 아니다. 예? 예. 회음부에서 남은 비눗물은 물휴지로 닦는다. 선생님이 이런 게 있어요. 회음부 청결은 물로 닦고 비누로 닦아야 돼. 어르신들은. 근데 만약에 소독의 개념이라면 산모가 아기를 낳고 밑에를 찢어갖고 꼬맸을 때 소독 개념이야. 그거는 소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산모를 소독하지 않고 비누를 닦습니까? 아기 낳고?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휴지로 닦으면 안 돼요. 그쵸? 네, 원래는 물로 닦아야죠. 물로. 그 다음에 이제 마른 저기로 닦고 이제 저기 하는 거고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좌욕을 하게 한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보고해야지. 냄새가 나면 이거는 의료적인 문제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보고를 한다. 이런 뜻을 알아들으셔야 돼. 이해하셨어요? 회음부를 닦을 때는 그래서 회음부 전용 수거를 따로 만드시는 게 돼요. 방문 요양을 해갖고 이건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목욕 담요는 마른 목걸로 펴서 등 밑에 깔아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좀 안 보이게 덮어주는 개념이에요. 예? 왜냐하면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되게 부끄러워하시고 이런 회음부라는 부분은 굉장히 부끄러워하셔요.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틀렸어요. 등 밑에 깔아주는 게 아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대상자의 침상세면을 돕는 방법을 옳은 거. 침상세면. 만약에 화장실에서 목욕을 못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목욕탕에서 목욕을 못하거나 이럴 때는 나중에는 침상에서 세면을 하게 해야 되는데 침상에 세면을 할 때는 반자위 정도는 해야 돼. 반 정도는 앉혀야 돼. 얼굴 닦으려면. 그래서 침대를 수평을 하여 눕히면 어떻게 돼? 누워서는 세수를 못하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눈썹은 면도칼로 다듬어준다. 선생님들 있잖아요. 보통 이제 그 시설이나 이런 데는 다 대부분 전기 면도기를 하나씩 갖고 오라고 그래. 특히 남자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피부가 늙으시니까 이 피부 자체가 쭈글쭈글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찢어져요. 예, 우리가 잘 닦는다 해도 그래서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고 또 면도칼로 다듬어 주는 게 아니라 코 안과 코볼 둘레. 먼저 책에 또 자꾸 바뀌는데 먼저 눈은 이렇게 따라야 돼.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 따라라.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 눈은 안쪽에서 바깥으로. 코 닦고 볼이나 이거를 뺨이라고 해. 볼이나 뺨을 닦고 입술 주위를 닦고 이마를 닦고 귀, 목. 다시 한번 시작. 눈은 안쪽에서 바깥으로. 코, 뺨, 입, 이마, 귀, 목. 근데 이제 여기가 콧줄을 끼거나 이런 분들 많고 그럴 때 코 안도 닦아야 돼요. 코 안. 코 안에 먼지가 많이 들어가면 여기에 쌓여 있어. 코 안. 그 다음에 코볼. 여기. 그 다음에 둘레를 닦는다. 대부분이 이제 콧줄을 끼고 있는 사람은 거기 한 15일은 여기 한쪽 끼고 또 15일은 여기 상처가 나요. 아무리 저기 종이 테이프를 붙여도 여기 한 15일 이렇게 뻘것이죠. 그래서 다리, 코, 안과 코볼 둘레를 깨끗이 닦아준다. 4번은 틀렸죠. 코 뭐예요?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 코, 뺨, 입술, 이마, 귀, 목. 귀목은 제일 끝이에요. 귀가 아니에요. 틀렸고. 그 다음에 알코올솜으로 닦아내지 않죠.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솜으로 닦아내지 않죠. 뜨뜻한 물로 누워서 계실 때는 거기서 침상 목욕할 때는 뜨뜻한 물로 이렇게 닦아드리는 거죠. 따뜻한 물로. 답은 3번이다. 또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가 있는 옷. 이건 아직 안 하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액을 맡고 있다. 응? 네. 수액이나 또 폴라를 입고 입는다. 이렇게 목 있는 폴라. 그럴 때 왼쪽 편말이 입는 옷을 벗기는 거라 그랬어. 벗기는 거. 선생님 벗기는 거는 어디부터 벗길 것 같아? 아씨, 건강한 쪽이지. 왜냐면 마비된 쪽을 벗기면 나중에 벗기기 어려워. 건강한 쪽은 지 맘대로 울어졌다 펴졌다 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벗기되 항상 어디다가 수액을 맡겠어? 건강한 쪽. 그래서 여기가 마비가 오면 이게 잘 안 들어가. 이렇게 피부가 무그러져 있어. 반신불수 보시면 순환이 안 돼갖고 그래서 먼저 벗기는 거는 오른쪽 팔이죠. 건강한 쪽. 그 다음에 수액을 건강한 쪽에 꽂았으니까 이제 단추가 있는 옷이니까 거기 그 안으로 빼내야지. 예? 그 다음에 불편한 게 휙 해갖고 다시 입힐 때는 어디부터 할까요? 불편한 쪽이 먼저 입혀야 돼. 예, 입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액을 빼내야, 만약에 예를 들면 손이 들어가 있는데 수액 들어갈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수액을 먼저 넣어야지. 예? 수액을 넣어야 거기가 비어 있으니까 건강한 손이 들어가겠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거 이해 못 하시죠? 선생님,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빨리 찍으세요. 빨리 찍으세요.